예,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짚어볼 사건은 하나그룹 문제입니다. 앞서서 리포트로 보셨죠?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3남입니다. 김동선 씨가 또 만취 폭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김동선 씨, 앞서서도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었는데요. 또 다시 폭행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김동선 씨 먼저 어떤 사람인지 좀 김동선 살펴보죠. 씨는 이제 예.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3남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승마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난 2014년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마장 마술 부분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던 예. 그런 이제 운동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룹 경영에 이제 참여해서 하나건설의 신성장 전략팀장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 1월에는 사실 술집 여종업원을 폭행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들을 폭행을 한 거죠? 네, 집행유예를 받고 네. 9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9월 달에 우리나라의 큰 로펌 중에 하나의 로펌의 변호사들 10여 명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네. 술을 먹는 자리에서 막말을 좀 일삼고 막말에 더 나아가서 부추가던 남자 변호사를 폭행하고 또 여자 변호사를 머리채를 쥐어잡는 등 네. 이 폭행 사고가 있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막말은 어떤 막말을 했나요? 이게 그 영화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표준말로 하면 장난식으로 하는 거를 진짜 그렇죠. 정색하고 했나 봐요. 예.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게 아니죠. 예, 직업을 예. 묻는 게 아니고 좀 하대하거나 밑으로 좀 아래로 보는 그런 거. 네.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로펌. 저기 저 얘기는 왜 나왔어요? 아마 주주님이라고. 글쎄요. 저게 저 회사가 그 주식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아마 기업 자문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아하. 아주 중요한 고객 의미를 하는 의미로서 주주님이라 불러라고. 너희들은 소속 변호사니까 예. 또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존댓말 써라. 사실은 그 자리에 이 김동선 씨보다 나이가 많은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저런 막말을 일삼은 걸로 알려집니다. 김동선 씨 지금 29살이죠. 지금 네. 지금 보니까 좀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하는 얘기가 변호사들이 대표님이라고 불렀더니 대표가 아니고 주주라고 불러라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대기업의 이제 총수의 이제 3남이니까 네. 조만간에 이제 여러 이제 관계 회사들 대표가 될 그런 어떤 가능성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변호사가 이제 대표라 부르니까 주주님이라 불러라 이런 건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존댓말을 쓰라고 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변호사들 중에 일부는 사실 이제 김동선 씨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예. 그런 연장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존댓말을 이제 써라 이런 게 이제 우리 일반 상식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지적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번 사건이 지난 9월에 발생을 했는데 왜 이제서야 논란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 사건 자체가 9월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변호사들입니다. 네. 막말은 처벌할 수가 없겠지만 폭행 사건이 있었으면 변호사는 법을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저로 당하면 가만히 있을 변호사는 잘 없습니다. 네. 바로 고소를 한다든지 민형사 조치를 취할 건데 중요한 게 이 로펌, 큰 로펌이 이 하나그룹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2007년도에 그 이른바 술집 보복 폭행 사건을 통해서 수억 원의 어떤 자문을 한 적도 있고요. 그 이후도 기업 자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소속 변호사들이 고소 고발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하고 하나그룹하고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피해자 변호사들을 위에 로펌에서 고소나 이런 것들을 막는 게 결국 2달 이후에 밝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저 술자리에는 로펌의 신입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죠. 변호사들이 갖는 술자리였는데 말이죠. 막말과 함께 이제 폭행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바로 입건이 되지 않고 지금 여태까지 쉬쉬하고 있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사이기 때문에 대형 그 고객이기 때문에 그 발설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경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제보라든지 아니면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경찰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건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모임의 성격 자체가 어떤
뭐 공식적인 그런 어떤 행사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이고 이제 사적인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펌에 있는 변호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은 이제 변호사들 만나는 그게 이제 자신이 이제 간 그런 어떤 상황이고 예. 본인은 또 이제 그 다음 날 그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건이 좀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그중에 이제 일부 변호사들은 그런 정도 사과로는 이제 부족하고 예. 이걸 갖다 좀 공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뒤늦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피해자의 그 처벌 의사가 네. 폭행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폭행을 당했다는 변호사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은 사실은 이 폭행죄입니다. 막말한 건 범죄가 되지 않아. 아버지 뭐 직업을 묻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나쁘고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하지만 뭐 네. 주준이에 불러라 이런 것들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되기도 어렵고요. 다만 폭행했던 부분들이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표현합니다. 예.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만약에 합의를 본다든지 고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지금 대한변협에서 이걸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변호사들을 대신해 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 같은 걸 제출했는데 네. 결국 두 사람 폭행을 당했다고 추정되는 그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끝날 가능성이 아주 아하. 높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설사 예.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해죄라면 진단서 같은 거를 해놔야 되는데 네. 진단서 같은 게 없는 이상 단순 폭행죄로 봐야 되거든요. 아. 네.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예. 막말한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변협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 폭행과 함께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한 거 아닙니까? 저 이제 그 부분이 아버지 뭐 하시나라는 부분, 예. 주주님 이런 부분이 모욕죄가 될 여지가 사실 있어 보이긴 한데요. 예. 네. 모욕죄라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그 10명 정도면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욕 같은 얘기를 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좋은데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사실 있고요.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이게 친고죄 내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예.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자체는 일단 고발은 했지만 법적인 처벌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다만 예. 도덕적으로 비난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이날 지금 이 김동선 씨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집행유예 2년을 올해 1월에 선고를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시 또 이제 폭행을 했단 말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정식 입건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근데 이제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좀 술을 마시고 이제 뭐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네. 이제 선고를 이제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예. 그런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집행유예 이제 기간 중에 다시 이제 이런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전에 이제 그런 전과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참작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난 1월에 술집 여종업원을 폭행한 이후에 김동선 씨가 이제 사과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때리셨나요? 저를 왜 때리셨나요?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진심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어떤 자리였나요? 지인들과 술을 먹는 자리에서 좀 너무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얼마 제시하셨나요? 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한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그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도 폭행 사건에 연루됐었는데 그때 반성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한두 차례가 아닌데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한다 한다면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까? 처벌 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집행유예가 2년 동안 그 뜻이 뭐냐면 원래 8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자숙하면 끝나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다만 실효되는 부분이 뭐냐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 돼요. 징역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2년 안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8개월이 살아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폭행 사건이에요. 뭐 경찰이 CCTV 통해서 만약 위험한 물건을 막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드러난 것처럼 모욕 내지 많아봤자 폭행 정도라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전가가 좀 있지만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인다. 다만 이제 뭐 가중 처벌이 뭐 떠나서 사실은 일반인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사회적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아버지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이 더 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근데 뭐 설명이 쉽게 조금 와닿지가 않는 게 말이죠. 똑같은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가 원래 8개월의 인연은 뭐냐면 네. 원래 8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시간만 잘 자숙을 하면 8개월 산 것처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근데 2년간에 지금 사고를 친 겁니다. 그 2년간의 사고를 치는 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고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 그걸 치게 되면 8개월을 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징역을. 그게 되는 거고. 더해서 8개월 더 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예. 그러면 금고형을 받아야 되고 금고 예.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고 이 사건만 따져봤을 때는 전과가 되기 때문에 원래 벌금이 100 정도 될 거를 200, 300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반복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벌금 이상이 되고 집행이 될 거라면 실형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실형이 된다 그러면 실형하고 8개월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 요번 거 하고 지난 거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중처벌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드러난 거는 폭행 사실이 그렇게 중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상해가 없기 때문에 벌금에 가까운 사건이고 정말 많아봤자 벌금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건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경찰 측에서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CCTV 화면이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CCTV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단서들이 좀 필요할까요? 2달 지났거든요. 네. 지금 9월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11월인데 통상 다 지웁니다. 네. 계속적으로 지우다 보니까 우리 포렌식이라고 복구 작업을 해가지고 혹시나 그 장소에서 뭐 위험한 물건, 우리 소위 말하는 병이라든지 아하. 이런 것 들게 되면 이거는 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아. 아니면 또 상해를 했을 만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영상들이 포착이 됐다 그러면 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상해 사건 내지 특수 폭행으로 갈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CCTV 복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하나 일가는 그동안 글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 왔는데 특별히 이 그룹 같은 경우는 폭행이나 뭐 뺑소니 뭐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저질러 왔어요. 한번 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예. 그 하나그룹의 김 회장이 그 이제 둘째 아들이 술집에서 이제 종업원들에게 이제 폭행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이제 찾아가서 그 폭행을 했던 예. 4명의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데려가서 예. 이제 보복 폭행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 적이 10년 있고요. 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차남인 김동원 씨가 교통사고를 냈었어요. 예. 네. 그러고 예. 나서 현장에서 일단 그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의 피해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찰이나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현장에서 예. 도주를 했던 그런 상황도 이제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하나그룹에 대한 기업 이미지까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기업의 갑질이라든지 그런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진정한 반성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고 예. 그런다면 이게 본인의 단순히 뭐 개인적인 어떤 성격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반성을 한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술을 먹고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행패를 부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주사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그런 좀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술이 좀 과해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걸로 가지고는 사실 뭐 일반인들이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반성하고 그거 고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치료나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10년 전에 보복 폭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승현 회장, 삼남의 이 폭행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자식이 참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한화그룹으로서는 글쎄요, 여태까지 기업 이미지가 뭐 별로 뭐 좋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하면 술을 폭행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하나라는 건 사실은 주식 회사입니다. 네. 주주들에게서 사실 오너 리스크가 이것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술 폭행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 소유자인 주주들은 상당히 심리에서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돼요. 술 마실 수 있죠. 뭐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술 마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지를 감안을 해봐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안 먹어야죠. 예. 먹고 자꾸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 아이들도 아니고 예. 지금 성인인데 아버지도 아마 답답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예 술을 끊든지 예. 아니면 아예 조절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개인도 개인이지만 회사 주가하고도 관계가 되고 우리나라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예. 정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또 술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네. 넘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좀 운 좋게, 아니 운 좋은 건 모르겠지만 예. 좀 증거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예. 합의 보겠죠 아마도. 예. 합의 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 예.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이제 지인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 뭐 음주를 갖다 어느 정도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실로 어떤 행동이 뭐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좀 술자리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것을 좀 만류를 하고 예. 그 아니면 바깥 바람을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좀 주변의 좀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예.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네. 김동선 씨 같은 경우 인점 이게 술 먹고 폭행한 게 지금 이 3번째거든요. 네. 이렇다면은 만취를 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이런 행동은 사실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본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런 행동들을 멈추기가 쉽지 않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고 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의료적인 그런 어떤 치료 행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잘못된 행동 습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뭐 흔히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이전에 인간적으로 좀 지켜야 될 부분은 좀 지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